지난주에 제가 취재 때문에 원당시장에 들렸는데 상인께서 저를 고향신문 기자 그러고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심지어 그분이 고향팟의 멤버십 회원도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올해 본예산 책정을 앞두고 긴축재정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시정 소식지 예산은 작년보다 70%, 발행 부수는 무려 2배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고양시 홍보 예산 얼마나 늘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고양시라고 합니다. 장시간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고양 시민들의 애환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 사이에 장미 수입에 대한 협정이 타결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화훼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양시가 시정 소식지 발행 부수를 올해 2배가량 늘린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과잉 홍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던데.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고양시에서 매달 발행하는 시정 홍보지 고양인 행복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소식지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작년에는 한 달에 25,2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발행 부수를 5만 부로 2배 늘렸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예산도 작년에는 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8천만 원, 약 70%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는 현재 세수도 줄고 또 교부세도 줄어들고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시정 홍보 예산만 큰 폭으로 늘리고 있어서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정 소식지가 어떻게 배부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배부된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요, 25,000부 중에서 약 14,000부 정도는 개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부는 행정복지센터나 또는 도서관 등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00부는 약 90여 개 아파트 단지에 직접 배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올해부터는 아파트 단지를 기존의 90개 단지에서 281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고양시 전체 아파트 단지 4곳 중에서 3곳 정도가 직접 배포되게 되는데요. 특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산 서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포 부수를 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경기도의 지자체들에 비해서 많게는 5배까지 고양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보다 인구가 12만 명이나 많은 수원시의 경우 고양시의 한 20%밖에 안 되는 월 10,000부를 발행하고 있었고요. 화성시의 경우 작년에 월 10,000부 정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종이값이 인상돼서 월 9,000부로 부수를 줄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고로 고양시와 비슷한 규모인 성남시는 왜 비교 안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로 시정 소식지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고양시와 직접 비교 대상에서 좀 뺐습니다. 다른 데는 줄여가는 추세인데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민선 8기 중간을 지나는 그런 시점인데요.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 소식지를 통해서 시의 정책 홍보를 집중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시정 소식지에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나 문화정보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실적을 과대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에 사진을 넣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종합적인 시정 홍보를 다루는 특집호, 요거를 분기에 한 번씩 내고 있는데요. 특집호를 보면 고양시청 백석 이전과 같이 논란이 이렇게 뜨겁게 이어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시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담아내고 있어서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시정 소식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 소식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사실 많이 하는데 이거 외에도 언론사 홍보 예산도 같이 좀 증액이 됐다고 하던데요. 소식지로 저희가 처음에 취재를 시작했는데 조금 넓혀보니까 홍보 예산 자체가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일단은 중앙지와 지역지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 행정광고 예산이 지난해 1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4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이 늘었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홍보 예산이 빵원으로 책정된 언론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 고양신문입니다. 물론 독자 여러분들 뭐 댓글을 보니까 이거 고양신문이 홍보비 못 받는다고 맨날 시장 비판 기사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홍보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불합리하고 또 불공정한 행정을 비판하는 게 이게 언론의 본질입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언론사의 홍보 예산을 지출하면서 유일하게 고양신문만 홍보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고양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각종 미디어, 뭐 5개 광고 예산 뭐 이런 것들도 대폭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시정 홍보의 방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 전광판 홍보비,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 있는 큰 전광판이나 이런데 고양시 이미지 광고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8억 원이 늘어났고요. 그 밖에도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SNS 광고 마케팅비, 그리고 교통수단 부착물, 이거는 이제 버스나 이런 데 붙이는 거. 자, 이런 홍보비 등 여러 분야에서 고양시정 홍보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요즘 지자체들이 이제 좀 경쟁 시대니까 지자체 광고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적정한 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이잖아요. 민선 8기 이동환 시정을 좀 평가하자면은 저희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또 의회와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아직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시정을 과대 포장하고 홍보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하다, 뭐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실제로 수도권 도시 중에서 고양시, 서울 통근 인구수가 가장 많고, 또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린다. 자, 이런 객관적인 연구 자료가 나왔네요. 사실은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 데이터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보고서 제목은 이래요. 출퇴근 전쟁 없는 경기 터전이란 정책 연구 보고서인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통계 원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수도권 도시들의 출퇴근 현황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봤더니 고양시 서울 통근 인구가 11.2%로 14만 8,111명으로 나타났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봤어요. 네. 서울 중에서도 어디를 많이 가나 마포구로 출근하는 비중이 8.8%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중구가 7.12%, 강남구가 7.09%, 영등포구 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출퇴근을 위해서 고양시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고양시에서 서울로 주로 나가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낮 시간대에 항상 뭐 고양시 뭐 텅텅 비어있다, 뭐 사람이 한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느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 그렇게 나왔던 건데요. 고양시 외 타 지역으로 향하는 통근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에 비해서 12만 1280명이 더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10만 8,007명,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10만 1,610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더 고양시가 유출 인구가 많은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자족도시 얘기하면서 주로 성남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오히려 통근 유입 인구가 3만 명 정도 더 많아요. 아무래도 판교 테크노밸리 영향일 것 같은데, 수도권 다양한 도시들이 왜 성남을 부러워하는지 이 부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유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출퇴근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가 가장 출퇴근 시간이 길다면서요? 고양시 평균 통근 소요 시간이 41분으로 나왔어요. 이 평균이라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은 90분 이상 장거리 통근 비용, 이게 굉장히 높았어요. 유일하게 10%가 넘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평균 통근 소요 시간도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초장시간 통근 비중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랑 강남구가 아무래도 고양시에 또 강남으로 출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통근 시간이 81.9분,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구가 66.8분, 영등포가 66.8분, 종로가 63.4분,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 시민들의 장거리 출퇴근 문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지역 공약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방역 교통망 확충, 또 지역 일자리 확대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로 편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양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바로 고양국제 꽃박람회죠. 실제로 고양시는 2006년에 화훼산업특구로 지정된 대표적인 꽃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과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이 FTA,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이런 이야기네요. 최근에 이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 경제 협력 협정, 이 세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추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것도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현재 지금 공개된 협정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무역 협정과 되게 마찬가지로 주요 전략 상품들, 반도체나 이런 분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을 그쪽에 하기 위해서 대신 화해 시장을 개방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사실 조금은 생소한데 네. 그거랑 이 장미 산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요. 이 네. 에콰도르가 이제 세계적인 화해 수출국이래요. 여기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런데 특히 또 장미가 화해 수출품 중에서도 약 7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 장미 생산 농가에 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일부 농가들이 하우스에서 기르던 꽃들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이런 약간은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우리 고양시의 주력 화해 상품도 장미 아니겠어요? 한국 화해농협에 따르면은 고양시 소재 장미 생산 농가가 약 60여 곳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전국 생산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양 파주 다 합하면 뭐 10-80% 가까이 된다. 사실상 장미 농가들이 고양 파주에 이제 대부분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역 협정 자체가 고양 파주 이쪽 지역의 화해 농가에 거의 심대한 피해를 안겨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석영 조합장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에콰도르의 경우에 다국적 기업이 진출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체제고 인건비도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화해 농가들 상황이 굉장히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난방을 주로 전기로 하는데 이 전기료가 30% 이상 높아지고 원자재 가격들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에콰도르산 장미가 국내에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극단적으로 고양시 농가들 지금 다 접어야 된다, 폐사 상태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꽃의 도시 고양이라는 이름이 진짜 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드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요, 콜롬비아랑 과거에 FTA를 체결을 해서 이 콜롬비아산 장미 수입이 FTA 전후와 비교를 했을 때 약 7년 동안 40배 이상이 늘었다고 해요. 국화나 카네이션 같은 경우, 이 국화는 베트남산 국화, 카네이션 같은 경우 콜롬비아산, 뭐 중국산이 대표적인데 폭발적으로 이제 수입이 증가를 해서 지금 국내에서 국화 산업이랑 카네이션 산업은 이제 거의 사실상 화해 농가들이 다 손을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장미,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좀 대체하기 위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네요. 22일날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실을 비롯해서 이제 여야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 의원도 다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농림부 측에서 이제 뭐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화해 유통 소비 거점을 육성하고 화해 소비 문화를 활성화하고 옆 나라 일본에 이런 데 비해서 좀 많이 낮대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귀에 들어왔던 부분이 총 40억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화해 전문 생산단지 선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용인, 음성, 김해에서 고양시도 대상지 중 하나로 많이 여기 선정이 되면 또 이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오긴 했지만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발표한 얘기들이 다 뒷북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거든요. 애초에 이 협정 체결할 때 농가 의원들은 전혀 듣지 않고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거 아니냐,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에콰도르산 꽃들이 시중에 이미 유통이 돼버리면은 이 값싼 거 다 사버리기 때문에 국내 생산 농가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분명히 얻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희생되는 연약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우선됐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고양시에서도 작년에 화훼 유통 종합센터가 이렇게 문을 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생산 농가들의 유통 판매 거점 역할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